주간 포항 브리핑입니다. 경북 도민일보 이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38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513명, 해외 유입이 25명입니다.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확산세가 꺾인 것은 아닙니다. 경북의 경우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명 발생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김천 7명, 포항, 경주 각각 2명, 고령 1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12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 포항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석 주간 연장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했습니다. 네. 정부 방침에 맞춰 3주간 연장한 것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어느 한쪽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면 대면 면회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네. PC방과 노래 연습장은 최근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업소를 방문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생활방역단을 통해 방역 수칙을 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오천 지역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포항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해 혐의자들을 대부분 구속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행 등 위반 혐의로 가해 혐의자 8명 중 7명은 구속했습니다. 네. 경찰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8일 만에 가해 혐의자들을 구속했는데요. 가해 혐의자는 총 8명입니다. 네. 이 중 남성 3명, 여중생 5명이고요. 남성들은 경찰에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 체포했습니다. 한 명은 촉법 소년이라 구속하지 못하고 가정법원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당초에는 가해 혐의자가 7명이었는데 한 명이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가해 혐의자는 총 8명입니다. 네. 피해 여중생 폭행에 나선 것은 7명, 뒤에서 조건 만남을 할 여중생을 데려오라고 지시한 한 명도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건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피해 여중생 조건 만남 거절과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폭행이라는 것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사건은 뒤에서 조건 만남을 지시한 남성, 이를 찾은 여중생들,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이 발생했다는 점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 여중생 5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네. 10대 남성 1명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대 남성 1명은 아직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뒤에서 이를 지시한 남성 1명은 혐의를 부인하다 현재는 일부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피해 여중생은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 여중생이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고 폭행 수위도 강했기 때문에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재 정신적 치료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학교와 교육청, 경찰에 공조하지 못해서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학교, 포항교육지원청, 경찰 측의 적극적인 공조와 조치만 있었더라도 네. 집단 폭행 사건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 피해 학생이 이들의 조건 만남 요구를 경찰에 신고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경찰은 이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학교 측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이 조건 만남을 요구한 가해 혐의자들을 학교 측 교사에게 인계할 때도 피해 학생인 신원을 알려주지 않았었고요. 학교 측은 우연히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학교 측이 피해 학생과 평소처럼 상담을 하다 이 사실을 안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를 우연히 인지한 학교도 포항교육지원청에 이를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네. 며칠 뒤에야 포항교육지원청에 알렸는데 포항교육지원청 역시 이 보고를 받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경북교육청의 경우 이 사건을 언론 보도 후에야 인지했습니다. 학교, 포항교육지원청, 경찰의 공조 부재가 이 사건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이들의 기간에 공조가 적극적이었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경북교육청은 이 사실을 모르다가 이제 언론이 보도된 후에 인지했다는 겁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이 보고하지 않았으니 경북교육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접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보고를 받고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학교, 포항교육지원청, 경찰에 공조 부재가 있다 보니 포항교육지원청도 이 사건을 대수롭게 여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네. 경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중대한 사안일 경우는 주말도 없이 경북교육청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제대로 연계가 안 돼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우며 즉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허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경북교육청은 대책을 세웠습니까? 네, 경북교육청은 이 사건이 워낙 대형 사건이다 보니 즉시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근본적인 개선책, 해결 방안과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했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북교육청도 각종 대책이 미흡한 걸 인정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교육지원청, 경북교육청, 경찰의 긴밀한 연계와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에 있어 연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보고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모든 시스템을 새로 뜯어 고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네, 경북교육청은 우선 학교폭력 업무를 지원하는 행복거점지원센터의 변호사와 현장 교원들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학교 급별, 지역별 특색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자료와 학교폭력 프로그램 운영 학교 모델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복거점지원센터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와 전문 상담교사를 적극 활용해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과 상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피해 학생, 가해 학생과 이들 학부모에 대한 후속 처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달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파악해 피해 유형별 변동사항을 예방 대책을 수립해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숙사 운영학교는 정기적인 컨설팅 및 현장 점검도 수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과 두드림팀 활용 등 경북경찰청과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포항시도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과 대책을 마련한다면서요? 네, 포항시도 학교폭력 종합대책 수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민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포항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피해 학생 보호 치유와 가해 학생 선도 등 4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포항에서 20대 간호사가 실종돼 가족들을 애타게 찾고 있죠. 네, 지난달 포항에서 한 남성 간호사가 실종돼 지금 한 달 넘게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네, 이게 한 달 넘게 실종 상태라고요? 네, 한 달 넘게 실종 상태입니다. 이 남성 간호사는 지난달 실종 당시 거주 중이던 기숙사에서 나와 인근 주유소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후 실종이 됐습니다. 네. 가족들은 이 간호사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경찰은 많은 인력을 투입해 이 간호사를 찾고 있는데 아직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가요? 네, 이 간호사가 사건에 연루가 됐는지, 사고가 났는지, 잠적을 했는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등 실종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가족들은 이 간호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애타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네. 현재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고 수색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실종 당시 이 간호사는 검은색 운동복을 입었고 키는 174cm, 몸무게는 72kg가량 됩니다. 네. 가족들의 걱정이 매우 클 것 같은데요.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도주까지 한 30대 남성의 재판이 있었다면서요? 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포항 한 도로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 중 70대 여성을 치고도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날 이 남성의 차에 친 70대 여성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네요. 이 술을 먹고 운전한 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치어 구호 조치까지 안 하고 도주한 건데 이 법원은 양형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법원은 이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음주운전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한 철강 제조업체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면서요? 네, 지난주 금요일 오후 포항 남구에 있는 한 철강 제조업체에서 화물용 승강기 수리를 하던 근로자 2명이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승강기 추락으로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승강기 내에 있던 근로자 한 명은 큰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에 사망했습니다. 네. 경찰은 회사 측과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포항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항 브리핑 경북 도민일보 이상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